자, 반갑습니다. 현재 시각이 1시 20분입니다. 20분. 1시도 아니야. 12시 20분이네요. 머리를 자르고 이제 오려고 했는데 너무 일찍 와버렸습니다. 뭐 일찍 오면 좋죠, 뭐. 그냥 수업 준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없었는데 이거 영상이나 좀 찍고 이제 하루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2차 방정식 그리고 2차 함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난도 대비하는 문제인데, 저희 지역은 이제 좀 보니까 그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를 하시는 학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희 애들 이제 대비시키려고 일단 그 자료들을, 문제들을 좀 모아서 이제 나눠주기는 했는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3월 모의고사도 어쨌든 1, 2,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의 내용을 합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 시험 범위는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풀면 고난도 대비가 좀 확실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등학교 가시면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이제 중학교에서는 그냥 식으로만 잘 썼으면 이제 문제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기하적 특징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알아놓고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 뭐 그 정도만 이제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여기 프린트 보시면은 번호 옆에 20학년도 3월 9일 14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10번대 후반 그리고 27, 8번 쪽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정도 난이도가 이제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쪽 문제만 좀 해설을 하고, 이제 30번 문제 제일 어렵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30번 문제도 해설을 하기는 할 건데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많이 적지 않나. 왜냐면 45분짜리 시험에 이제 모의고사는 100분이거든요. 100분짜리 시험 문제를 낸다는 게 조금 너무 하긴 하니까요. 예, 그래서 뭐 그냥 27번, 26번대 또는 18, 17번대를 좀 문제를 잘 풀어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 ax 플러스 b와 y는 c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으니 1차 함수를 잘 관찰해 보시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a는 플러스, 그 다음 y절편을 살펴보면 b 값은 마이너스라는 것을 가볍게 알 수 있을 거고, 직선 y는 c를 보니 얘네들은 y 값이 전부 음수니까 마이너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가 플러스니까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겠다. 그 다음 b 값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c 값은 마이너스니까 y절편이 음수에 있겠다. 그 다음 이제 b를 해석하셔야 되는데, b 같은 경우는 추계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추계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할 수 있는데, a 값이 양수, b 값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y축이 여기에 있었다고 치면은 추계방정식은 양수이면서, 그리고 C에서 여기서 만나고 뭐 아래로 볼록한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번호상에서는 아마 2번, 1번일 겁니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 표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고등학교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실수 p에 대하여 0x2에서 2차 함수 fx는 x제곱 빼기 4px의 최소값을 gp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직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한다면 x 곱하기 x 빼기 4p가 되면서 fx라는 2차 함수는 0과 4p에서 x축과 잘 만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 만약에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린다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4p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쪽에 있다고 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범위를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 범위가 0과 2 사이래요. 근데 이게 조금
커팅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요 4P라는 놈이 2보다 큰지 작은지 아니면은 똑같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냥 뭐 2보다 작다라고 생각을 하고 커팅을 하시게 되면은 이 함수, 요 사이에 있는 이 함수만 보게 될 거고 여기서의 최소값을 GP라고 한다. 여기의 값을 GP라고 하는구나. 근데 P 값이 만약에 여기에 있었다면은 만약에 그러니까 그래프가 좀 거꾸로 그려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4P 값이 음수 값이라서 여기가 4P고 여기가 0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서의 0과 2 사이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가지고 최소값은 요 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P값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최소값을 내가 어떻게 구해 하실 수 있겠으나 그냥 문제에서 구하시는 거 보시면 G-1 값이랑 그 다음에 G 2분의 1 값을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P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그 다음에 P가 2분의 1일 때 한 번 그냥 각각 풀어주시면 되는 거겠죠. 만약에 G가 마이너스 1이라면은 아마 이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P가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러면 이 함수에서 구간 0과 1을 잘라주시게 되면은 요 구간만 남을 거고 이 구간에서 최소값은 이 부분을 말하는 거니 얘는 그냥 F0 값을 구하시면 되겠구나. 그 다음 G 2분의 1 값은 P에다가 2분의 1을 넣어주시면 여기가 2가 될 거고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을 또 잘라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다는 소리니 그러면은 내가 어디를 구하면 되겠다? 여기 값을 구하면 되겠다. 근데 2차 함수에는 대칭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0과 2 그 사이에 중간 값은 당연히 1이 될 거고 그럼 내가 뭐를 구해주면 되겠다? F1 값을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보시겠습니다. 8번 보시면 두 양수 PQ에 대하여 2차 함수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px 빼기 q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해요. 이거 28번이거든요. 이 정도면 나올만 해요. 근데 보다는 그래프로 그리셔야 돼요. 자, 조건 해석하는 법 잘 알려드릴게요. fx는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 판별식을 쓴다면은 b제곱 빼기 4ac가 될 겁니다. 따라서 b제곱 빼기 4q 라는 놈이 0이 됐다.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그 다음 마이너스 P와 P 사이에서 그래프의 fx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54다. 자, 제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첫 번째로 축의 방정식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 축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분의 b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p라고 할 수 있고 얘는 2분의 p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p와 x축 접한다고 했으니까 x축과 2분의 p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제가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범위를 한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칸 가서 여기를 p라고 한다면은 뒤로 한 칸 가면은 여기는 0일 거예요.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두 칸 더 뒤로 가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될 거고 이 그래프를 마이너스 p부터 p까지 자른다고 했으니 그럼 내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요 그래프만 잘 보시면 되겠구나.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한번 관찰해 본다 치면 여기가 최소값이 될 터이니 그러면은 f 마이너스 p 값이 최소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54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관계식과 그리고 이 관계식을 연립하셔가지고 잘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p제곱 더하기 q제곱해서 60이 될 거고요. p 같은 경우는 p제곱이 24가 나오고 q가 6이 되겠습니다. p제곱으로 아마 구해질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어차피 구해야 되는 게 p제곱 더하기 q제곱이니까 굳이 루트를 씌우지 말고 그냥 p제곱 그대로 다루셔도 시간 단축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9번은 이제 제가 문제를 잘못 냈습니다. 이거는 안 푸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번 보면은요.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a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위의 점 p,3과 q,3이 있다. 딱 여기까지만 읽으시고 그러면은 이제 ax제곱이 아니야. y는 ax제곱에다가 p,√3과 q,√3을 제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이죠. 죄송합니다. 루트3이 아니라 그냥 3이에요. 자, 그럼 p,√3이나 q,3을 한번 이제 넣어본다고 치면은 y3은 a 곱하기 p제곱. 그러면 p 같은 경우는 루트 a분의 3이 되겠죠. 얘는 p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a분의 3이라고 쓰겠습니다. 유리화는 안 하나요? 하시는데 그건 계산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3,3. 그 다음에 q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세스로 바꿔준다고 치면은 루트 a분의 3분의 아이고, 말이 좀 실수가 많네요. 그냥 3. 자, 일단은 이렇게 바꾸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C랑 D가 좌표가 잘 나와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리고 1, 마이너스 1. 그 다음 A, B, C, D의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 A, B, C, D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다리 꼴이기 때문에 윗변의 길이를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여기는 2 곱하기 루트 A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는 2라고 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높이 같은 경우도 3부터 마이너스 1까지 4라고 했으니 넓이 S는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는데 2로 묶고 할게요. 1 더하기 루트 A분의 3.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까지 해주시면은 그냥 2가 아니라 4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요, 얘가요, 자연수가 되겠대요. 자, 근데 이렇게 두시면은, A는 3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제가 4를 한번 분배해 볼게요. 4 더하기 루트, A분의 3인데, 요 앞에 있는 4를 안쪽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48이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A 값은, 최대값이 4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얘가 1로 바뀌어 버리면서 4 더하기 1에서 5가 되는 거겠죠.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꼼꼼함의 영역이죠. 자신이 얼마나, 여기 부분이 이제, 4분의 1, 2, 3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꼼꼼하게 이제 좀 살펴본다고 치면은 요렇게까지 전개를 해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라는 함수랑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네요.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y축과 만나는 점은 b라 하고, 근데 꼭지점이 a로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의 꼭지점을 이제 구해본다고 치면은 a 좌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얘가 1,1이 됩니다.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저거랑 만나는 점은 c, 이렇게 있는데 차근차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가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거는 요 함수거든요. 이 함수.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알고 있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 꼭지점이 1,1이라는 거. 그러면 제가 요 함수를 일단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아래로 블록하고 꼭지점이 1,1인 거를 아무렇게나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좌표 평면을 먼저 그리는 습관이 있으신데 그냥 필요한 것만 그리시면 돼요. 굳이 다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 이 함수 여기 꼭지점이 1,1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어요. 그러면 y축과 만나는 점이라는 게 나왔으니 제가 y축을 요런, 삐뚤삐뚤,
y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나왔으니 이렇게 y축을 잘 그려주시고 그럼 여기가 b가 될 거고 좌표는 0,c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b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이 얘랑 또 만나는 점을 c라고 한대요. 그러면 b에서 x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잘 그으시고 여기가 c가 되겠죠. x좌표는 아직 뭔지 모르겠으나 y좌표는 c인 거는 확실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y좌표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냐?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1이라는 게 잘 나와 있으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1이겠다. 그러면 y축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는 거니까 c의 x좌표는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그리고 AC를 지나는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그러면 A랑 C를 제가 잘 연결을 해서 직선을 하나 만들어 보고 여기를 D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D라는 점이 BDC의 넓이가 12라고 나와 있습니다. BDC의 넓이를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치면은 그냥 요 놈을 잘 말하고 있고요. 그럼 얘 넓이가 12라고 나와 있고 여기 밑변의 길이가 2니까 높이는 말도 안 되겠지만 몇이겠다? 6이 아니라 넓이가 12. 뭐 12겠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시고 첫 번째로 이 문제에서 더 이상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는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기하를 쓰시는 게 훨씬 편하고 그리고 이제 기하 1차 방정식, 1차 함수 1차 함수가 등장했다는 거는 필연적으로 직각 삼각형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1차 함수가 나오면 직각삼각형의 닮음이든 뭐 피타고라스 정리든 무조건 쓰셔야 되고 이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은 여기 이 삼각형과 그리고 이 삼각형이 밑변이 지금 딱 1대2라고 나와 있으니 얘를 잘 써가지고 이 뒷값을 구해주시게 될 겁니다. 어떻게 구하시는지 잘 보시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직각삼각형에서 여기의 길이를 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높낮이 C에서 1 빼시면 여기는 그냥 C 빼기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삼각형의 넓이, 큰 삼각형의 여기를 구할 건데 여기가 1대2니까 여기의 길이는 2C 빼기 1이겠죠. 20 빼기 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C값을 구할 수가 있었다. C값은 14니까 C는 7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답을 한번 결정해 보자면 y는 1,1을 꼭지점으로 하는 함수를 잘 세우시고 그 다음에 2,7을 여기다가 잘 대입해 주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정답은 31이 나오겠습니다. A값은 6, B값은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C값은 뭐 7이라고 제가 잘 구해놨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할만했고, 그러면 이제 요 식이 있고, 이제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잘 표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인수분해를 먼저 한다고 치면은, 얘는 A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3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으니 각각 마이너스를 붙여주시고, 인수분해를 잘 해주시게 되면은, x 빼기 저는 요거 요렇게 쓰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야 근이 좀 잘 보여가지고 요렇게 잘 쓰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아니죠? 이 친구는 a 플러스 1과 3에서 x축과 만나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 a 값에 대한 힌트가 A는 0과 2 사이에 있다고 했으니까 A 플러스 1은 3보다는 작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가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C값도 알 수가 있는데 여기다 그냥 0만 넣으시면 되겠죠. 얘는 0,3A 플러스 3.
자, 그럼 좌표를 다 구했으니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A로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밑변의 길이 같은 경우는 2 빼기 A가 될 거고, 높이 같은 경우는 3A 플러스 3을 잘 쓰시면 되고, 그러면 그 넓이를 GA라고 하겠습니다. GA 같은 경우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A 곱하기 3A 플러스 3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하시면 되는데 이제 좀 그 팁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직관적이고 좋거든요. 어떻게 찾냐? 자,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A축과 만나는 점은 2랑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A 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뒤집어서 그려지네요. 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방금 속았네요. 악하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2랑 마이너스 1의 딱 중심이 2분의 1이에요. 그리고 그 A 값의 범위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 0과 2 이렇게 잘 끊어주시면 내가 봐야 되는 그래프는 뭐겠다. 이것만 잘 보시면 되고, 여기서의 최대값을 구해주시자면은 A 값에다가 2분의 1 넣은 G 2분의 1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 2분의 1 값을 구해주시면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2분의 1 잘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2분의 1 곱하기 2 빼기 2분의 1은 2분의 3. 그 다음에 3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이니까 그냥 2분의 9다. 그래서 8분의 27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이 이제 나올 만하죠? 이 정도면. 26번에 있어가지고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아마 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쉬워가지고. 그 다음 fx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5가 있다. 그래서 여기 문제 보시면은 5밖에 우리가 일단 알 수 있는 게 없고요. 그래서 아예 모르는 함수고, 그 다음에 a랑 b는 음의 정수다라고 했는데, 이 음의 정수라는 말이 나오니까 얘를 좀 나중에 끼워 맞출 수도 있겠구나. 음의 정수는 뭐 그렇게 끼워 맞출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3이다. 자, 그러면은 음의 정수랑 플러스 5라는 것만 가지고 제가 한번 추론을 해본다고 치면은, 첫 번째로 A랑 B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A로는 그 모양을 결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랑 B를 같이 해석을 한다면 축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가 있고, 그래서 축방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a분의 b인데 음수니까 여기가 양수 마이너스 붙여서 얘는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축의 방정식은 음수가 될 거고, a는 음수니까 뒤집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x축과는 5에서 만난다 라고 하실 수 있으니 하고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축방이 음수 쪽에 있고 여기랑 만나게 이런 식으로 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fx라는 대략적인 개요예요. 여기서 1과 2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 1과 2를 제가 아무데나 대충 끊어놓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의 최대값은 어차피 뭐밖에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fx, f1 값이 몇이겠다? 3이겠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f1 값을 x에다가 1을 한번 넣어주시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5가 3이 될 거고,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a, b는 음의 정수인데 더했을 때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딱 하나밖에 없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래서 fx라는 놈을 마이너스 x제곱 빼기 x 플러스 5라고 두신 다음에 이제 해주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2 값은 3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1사분면 위의 점 A를 꼭지점으로 하는 AX제곱 더하기 BX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는 3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했으니 그럼 잘 대칭이 돼 있겠구나. 여기까지 보시면은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3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도 3이겠다. 그럼 여기 x좌표를 결정할 수가 있고 여기가 6이라는 거 금방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문제에도 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B 0,3분의 10에서 OA에 내린 수선의 발 H에 대하여 BH의 길이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의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은 이 직각 삼각형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분의 10이고 저쪽의 길이가 2니까 무슨 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셔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해서 내가 이 남은 한 변의 길이도 알아낼 수가 있는데 사용해 주셔서 하시면은 3분의 8이라는 거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AX제곱 더하기 BX라는 요 2차 함수식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솔직히 2차 함수 문제는 좀 아니죠. 예. 얘는 이제 닮음을 사용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여기의 각도를 X라고 하고 여기의 각도를 동그라미라고 한다면은 그럼 여기의 각도가 X가 될 거고 여기의 각도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보라색 삼각형과 흰색 삼각형이 어떠한 관계에 있다? 닮음의 관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3이니까 X랑 90도 2대 3이다 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여기의 길이 전부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의 길이를 이제 구해주시면은 닮음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4가 나올 거고 그럼 꼭지점의 좌표가 3,4라는 소리니 자, 이제 2차 함수식을 그냥 결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3,4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볼게 라고 한다면은 y는 최고차항계수 a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쓰신 다음 0,0을 집어넣으시든 6,0을 집어넣으시든 마음대로 하시고 a 값 결정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이용해서 나는 2차 함수식을 구할 거야 라고 한다면은 y는 a 곱하기 x축과 만나는 x6과 만나는 점을 이렇게 잘 작성한 다음 이번에는 꼭지점 3,4를 집어넣으셔가지고 그 A 값을 결정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이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요 Y축이 점선도 아니고 그냥 실선으로 이제 제공돼 버렸기 때문에 문제를 이제 쉽게 이거 닮음을 이용해서 푸는 거구나라고 할 수 있었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이 헤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축은 2차 함수에서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그냥 표시하고 가시면은 뭐 나쁠 건 없다라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좀 투머치한 좀 문제긴 한데 만약에 기말고사에 나온다면 그래도 일단은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어떠한 게 숨겨져 있나 좀 잘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답변 평면에서 이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이차함수 fx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fx를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대충 그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X축, Y축이 아직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A, E, B의 한 두 수 A의 B에 대하여 A는 A,1, B는 B,1이다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B,1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점을 잘 관찰하시면은 얘는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fx와 y는 1이라는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이 각각 a,1이고 그리고 b,1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제일 좋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C 2,1에 대하여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C라는 점도 어디 위에 있는 점이다? Y는 1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그 다음 AC는 3BC다 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얘는 비례식으로 바꾼다고 치면은 A, C 대 B, C는 3 대
1이다. 자, 그러면 A랑 B를 4칸으로 일단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그러면 절반하고 각각도 절반하면 4칸으로 나누는 거고, 자, 그러면 C라는 점은 어디에 있을지 추론이 가능합니다. C라는 점은, 자, AC라는 놈은 3칸이고 BC라는 놈은 1칸이니까, 여기서부터 1칸, 2칸, 3칸 가시면 여기가 3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냥 1칸이니까, C라는 점은 여기에 있는 놈이구나. 걔가 2,1이구나 라는 정보를 추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또 이제 식으로 한 번 더 쓴다고 치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AC 길이 먼저 할게요. A부터 C까지의 거리는 2 빼기 A고, 얘 대 B 빼기 2가 3 대 1이다. 요 비례식을 이제 잘 풀어주시게 되면은, A 더하기 3B는 8이 나옵니다. 오케이, 이렇게 식은 하나 첫 번째로 얻었습니다. 그 다음 fx 위의 점 d에 대하여 삼각형 ADB가 90도인 이등변 삼각형이다. D라는 점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A랑 D랑 B를 연결해 보니까 D쪽이 90도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성이 됐다라고 하면은, 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그 대칭성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D라는 점을 찍는다고 치면은, D라는 점은 또 대칭을 살리기 위해 이런 식으로 찍을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이런 데 있으면은 ADB가 90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등변, 그 직각 이등변은 될 수가 없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90도가 되고 여기에 길이가 똑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넓이가 16이라고 했으니, 그럼 여기 한 변의 길이가 4루트 2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이렇게 반으로 자르시게 된다면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도 똑같을 거니까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또 몇이겠다? 4라는 점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8이 될 텐데, 8을 제가 몇 칸으로 나누셨으니까, 4칸으로 나누셨으니까 한 칸의 길이가 몇이겠다, 이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C 2,1에서 앞으로 한 칸 간 거니까 B 값은 4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고요. 2,1에서 뒤로 3칸, 즉 마이너스 6을 한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D라는 좌표는 C에서 이제 한 칸 뒤로 가면은 0이 될 거고, D의 좌표는 x 0, 아래로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까지 이제 알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식 안 썼죠? 네, 식 거의 쓰는 거 없고요. 거의 웬만하면 이제 도형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것이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된다. 어떻게 이거 식으로 쓸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자, 그 다음 이제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얘들 이제 0,-4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고 치면은, 식을 결정한다 치면 y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냥 m이라고 두겠습니다. 둔 다음에 x 빼기 0의 제곱 빼기 4라고 하신 다음, 그 다음에 4,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4,1을 집어넣든 아무렇게나 집어넣으셔가지고 m 값을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8 값 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러한 인사이트를 좀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 어떤 소개냐면은, 자, y는 fx라는 2차 함수와 y는 1이라는 그 직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fx랑 1이 만나는 그 점이 4,-4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를 1이라는 놈을 이항을 한다고 치면은 fx 빼기 1은 0이 될 건데, 얘는 근을 4랑 마이너스 4로 가지고 있는 거 맞죠? 그대로 가지고 있겠지 이항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제가 4랑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가지는 2차 함수식을 또 쓴다고 치면은 m 곱하기 x 빼기 4 곱하기 x 플러스 4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항했던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옮긴다 치면
fx 값을 구했습니다. fx는 m 곱하기 x 빼기 4, x 플러스 4 플러스 1이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요 좌표가 없었다 치더라도 그냥 요 fx랑 그다음에 y는 1, 그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요렇게까지도 식을 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7번과 8번을 볼 건데 27번 같은 경우는 나올만 합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괜찮아요. 한번 보시면은요. AP 위의 점 Q에 대하여 PQ의 길이를 X라고 하자. 여기의 길이가 X가 될 거고요. 그리고 뭐 AP제곱, BQ제곱, CQ제곱을 다 더했을 때 X는 A에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했으니 자, 첫 번째로 정삼각형이고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의 길이는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의 길이가 루트 3인 것까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여기의 길이는 당연히 루트 3 빼기 X가 되겠죠. AQ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니 AQ의 길이는 루트 3 빼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BQ 여기의 길이는 1 더하기 X제곱. 어차피 뭐 루트 쓰여야 되긴 하는데 제곱되어 있으니까 바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Q의 제곱은 어차피 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2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최소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 쓰셔가지고 최소값을 찾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8번을 보시면은 고등학교 1학년 21번이죠. 그 21번이랑 30번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올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자, 1과 2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이 5다라고 했습니다. A, B에 그럼 가볍게 기억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기억, A가 2분의 3일 때 B는 5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A에다가 2분의 3을 넣고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본다 치면 2분의 3 대칭축을 2분의 3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1과 2 사이에서 우리가 다뤄줘야 하니까 여기를 2 그리고 여기를 1이라고 한다면은 요 사이에서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5라고 했으니 여기가 5가 되겠죠. 따라서 뭐 여기 꼭지점이 2분의 3,5라는 거니까 그냥 B 값은 5다라고 가볍게 해주시면 결정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A가 1보다 클 때라고 했습니다. 자, 니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러면 2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요. 대칭축이 A인데 A는 1보다 작다고 나와 있네요. 작다고 나와 있으니까 1은 어디에 있을까요? 뭐 여기 있겠죠? 그리고 2까지 표시해 본다면 여기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최소값이 5라고 하네요. 그럼 여기가 5겠다. 그쵸? 근데 얘는 F1 값이랑 똑같거든요. 따라서 F1 값을 제가 구해본다 치면은 1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B가 5다. 여기서 B 값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으니 B는 5 빼기 1 빼기 A의 제곱이다. 자, 얘를 잘 전개하셔가지고 다 한번 비교해 보시면 정답이 맞을 거고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이거는 그냥 고등학교 좀 특징인데 이제는 뭐 잘 안 나오는 유형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억, 니은, 디귿 문제의 특징은요. 기억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서 얻어낸 정보와 지식으로 디귿까지 풀어내시는 게 올바른 방법이고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해달래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그 A가, 일단 여기 니은에 나온 정보를 먼저 쓸게요. A가 1보다 작다면은요, B는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다라는 게 확인이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A 플러스 B 값을 제가 구한다고 치면은 A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제가 이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중심축은 2분의 3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A가 1보다 작을 때의 A 그래프를 봐야 되거든요. 얘는 지금 A에 관한 그래프니까. 그래서 커팅을 한번 해주시면은 여기에 그래프만 다루시면 되고 여기가 1, 마이너스 1 플러스 3, 6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분의 그래프는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럼 A가 1보다 작을 때 A 플러스 B의 최대값은 6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가 1보다 크고 2보다 같거나 작을 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보다 A가 그러면 1과 2 사이에 요 꼭지점이 있다는 소리니까 얘는 무조건 B 값이 5가 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B는 5다라는 게 확실하고 A 플러스 B 값은 A 플러스 5가 될 거고 1과 2 사이에서 A 플러스 5라는 그래프를 제가 그려본다 치면은 2 넣으면 7 나오죠? 여기가 2,7 요 사이에 직선 Y는 A 플러스 5라는 놈을 잘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A가 2보다 클 때를 한번 본다고 치면은 A가 2보다 크면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리고 1과 2가 여기에 존재하겠죠? 그렇게 되면 최대값은 최소값은 여기가 될 거고 F2가 2 빼기 A제곱 플러스 B 2 빼기 A제곱 플러스 5가 될까? B가 될 겁니다. 근데 얘가 5다.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다. 그래서 A 플러스 B 값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A 플러스 B 값이고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 친구의 대칭 축은 2분의 5가 될 거고 그래서 2분의 5라는 대칭 축을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고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0 플러스 1이니까 11에서 4 빼면 7이니까 요런 식으로 A가 2보다 클 때 그려지겠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돼요. 와, 괜찮죠? 네. 자, 요 함수가요 이 범위 안에서 A 값이 바뀜에 따라 B 값, A 플러스 B 값이 변하고 있습니다. 얘는 X축을 A로 하는 놈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을 A 플러스 B로 하는 놈이에요. A 값에 따라서 지금 A 플러스 B 값이 변하는 그래프를 제가 그린 겁니다. 요렇게 그려지거든요. 여기는 1차 함수, 여기는 2차 함수. 그러면 여기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될 테니 내가 요 부분의 그래프는 이 친구의 그래프 함수에 해당하니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정답은 4분의 29가 나옵니다. 네, 뭐 요렇게 21번 문제라 이 정도 난이도입니다. 네, 고등학교 가서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문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나오면 좀 욕 좀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대비는 하셔야 되고 어차피 뭐 100점 맞으시려면 120점짜리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3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고 나올만 합니다. 이 정도는 진짜 나올만 하고요. fx는 ax제곱 더하기 4ax 플러스 5a 플러스 1이다. 여기까지 이제 식만 보시고 이제 대칭축까지 좀 계산을 만약에 해주신다고 치면은 a가 2, a 플러스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b, c 값도 이제 구해낼 수가 있죠. 5a, 0, 5a 플러스 1.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ax의 그래프 있는데, 이제 여기 꼭지점, b 마이너스 a, a제곱. 그 다음에 0, 0도 지나고요. 여기 값은, 뭐, 굳이 구할 필요는 없나 봐요. 제가 안 구해놨네요. 그 다음에 꼭지점 a랑 b라고 하고요. fx, y축과 만나는 c에 대하여 5의 넓이가 7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연결을 하시면은 y축을 중심으로 삼각형 두 개로 나눠버릴 수 있는 그냥 뭐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일반적인 평행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삼각형 두 개로 잘 쪼개신 다음에 공략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근데 뭐 삼각형 문제 많이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밑변의 길이가 5a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높이가 뭐 얘랑 얘 따로따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한 번에 계산하셔도 되겠죠. 2부터 마이너스 a까지니까 2 플러스 a. 그 다음에 뭐 2분의 1 해주시면은 얘 그 길이가 7이다. 넓이가 7이다. 그래서 a 값 그냥 잘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34번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기하 문제인데 2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좌표를 0,1이라고 둘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Q라는 놈보다는 B 3,1 여기까지 구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T라는 놈이 두 직선을 지금 관통하고 있으신데요. 너무 여기 좀 X축은 아닙니다. Q 그리고 P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 A랑 B 연결한 요 직사각형이 아니라 그냥 사각형이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 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x는 t라고 잘 나와 있으니 p의 좌표 t, 2t제곱 플러스 1이라고 잘 둘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q 좌표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빼기 8이라고 잘 둘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y는 t라는 요 직선을 기준으로 잘 삼각형 두 개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뭐, 각각 구해주셔도 좋고요. 높이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러면, 뭐, 어차피 그냥 여기의 길이가 이제 3t제곱 빼기 6t 플러스 9고, 그 다음에 여기에 높이랑 여기에 높이를 더해 주시면은 3이고, 그리고 2분의 1을 잘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잘 바꾸셔서요. 자, 이제 3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fx는 x 빼기 a의 제곱이 있고요. 가족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fx의 최소값은 0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얘는 무조건 이제 a 값이 얘는 이제 무조건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최소값일 때 그 x값은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서 a 값이란 놈은 2랑 10 사이에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 요거를 얻어 가시고요. 두 번째, 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fx란 놈을 2랑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이랑 6과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이 똑같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 근데 일단 감도 안 잡히시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fx란 놈을 그냥 대충 그릴 거고, 여기를 a라고 둘 거고, a는 2랑 10 사이에 있으니까 그냥 2랑 10이라는 요 범위를요, 아무 데나 자를게요. 여기를 2라고 두고 여기를 10이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2랑 6 사이의 최대값, 이 6이 만약에 여기 있었다고 치면은 요 사이에서 최대값은 이 친구가 될 거고, 6과 10 사이에서의 최소값은 a가 될 거고, 여기는 0이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내가 상황을 뒀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 상황은 땡탈락이에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또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이 범위를 조금 더 이쪽으로 한번 옮겨 볼게요. 이쪽으로 옮기시면은 자, 제가 조금만 옮길게요.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0이라고 한번 두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2와 6 사이에서의 최대값은 여기가 될 거고 6과 10 사이의 최소값은 여기가 되겠죠. 얘도 일단 나 조건을 만족시키지는 않으나 제가 아까 이 범위가 이쪽에 있을 때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요거랑 요거였잖아요. 차이가 되게 컸었는데 이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 그러면 좀 옮기다 보면은 완전히 똑같아질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은 2랑 6이 A를 중심으로 완전 대칭되어 있을 때가 뭐 그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최대값 요거랑 그다음에 여기에서의 최소값 여기가 완전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A가 몇일 때 4일 때부터 가능하겠구나. 이러면 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가조건도 만족시키고 최대값 최소값도 똑같고 오케이.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조금만 더 옮겨 볼게요. 조금 더 옮기시면 여기가 A가 될 거고 그리고 이 대칭 상황이 살짝 깨지면서 2가 좀 더 여기로 치우쳐져 있고 그다음에 6이 여기에 있고 10이 여기에 있다고 치면은 여기서의 최대값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될 거고 그 6과 10 사이의 최소값은 여기가 될 테니 A가 4보다 작아지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2라는 요 범위가 A를 넘어서 이제 넘어가게 된다면은 가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거니까 그냥 이러한 상황은 생각도 안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럼 A는 언제까지 될까요? A가 몇일 때? 2일 때까지 가능하겠죠. 여기 최소값, 여기 최대값. 그래서 A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2부터 4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머릿속으로 나중 가면은 요 정도 그림은 머릿속으로 범위를 계속 옮겨 가시거나 아니면 fx라는 요 함수를 계속해서 이쪽으로 옮겨 가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f-1의 최대값을 m과 m이라고 한대요. 자, f-1이라는 놈은 -1 빼기 a의 제곱이니까 그냥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여기 -1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우리가 구한 a 값의 범위가 2부터 4까지니까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의 그 무슨 값? 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 더하기 1이니까 3의 제곱, 4 더하기 1이니까 25 더해주시면 34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36번. 이제 똑같은 시험지에서의 21번이거든요. 얘도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해볼게요. 1이 아닌 양수 K에 대하여 Y는 K와 두 이차함수 X제곱 해가지고 자, K랑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랑 만나는 점은 C랑 D라고 한대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표시할 수 있는 것만 좀 표시를 해보죠. 얘는 원점이니까 0,0이 될 거고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 그래프는 일단 x축과 만나는 점을 표시하기는 쉽지가 않아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꼭지점도 이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시험장에서는 당연히 구하셔야 되고 근데 해설할 때는 그냥 필요 없으니까 일단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이라는 놈은 여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억. K가 6일 때, 즉 이 두 함수가 Y는 6과 만나는 점을 한번 제가 표시를 해본다 치면은 Y는 6이라는 거를 잘 그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될 거고 얘가 C가 될 거고 얘가 D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C, D의 길이가 6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그냥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이 6일 때 풀어주시면 x 빼기 6은 0이다. 따라서 x는 0과 6이기 때문에 얘의 x좌표가 0, 얘의 x좌표가 6. 따라서 CD의 길이는 6이다.
맞는 말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자, K 값에 관계없이 CD제곱 빼기 AB제곱의 값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자, CD 제곱 빼기 AB의 제곱을 각각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CD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CD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 Y는 K랑 X제곱 빼기 6X 플러스 3과 만나는 점이니까 내가 여기랑 여기의 좌표를 이제 한번 표현해 본다고 치면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6은 K 그래서 2항에서 빼기 0이라고 바로 쓸 거고요. 그리고 X 값은 X는 근해 공식, 근해 방정식을 써가지고 이제 3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3을 기준으로 앞으로 루트 K 플러스 3 간 거랑 그다음에 뒤로 빼기 루트 K 플러스 3, K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럼 CD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를 빼주시면은 2 루트 K 플러스 3이 될 거고 제곱까지 해주시면은 4K 플러스 12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CAB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 루트 K이기 때문에 제곱해 주시면은 4K가 되겠죠. 그럼 CD제곱에서 AB제곱을 빼시면 얘는 뭐밖에 안 나온다? 12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12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거 보시면은 CD 더하기 AB가 4래요. CD 더하기 AB가 4.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을 이용해서 디귿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디귿. 자, 일단은 우리 요거 솔직히 인수분해 마렵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인수분해를 먼저 해주시면은 CD 플러스 AB 곱하기 CD 빼기 AB가 12이다. 여기서 디귿에서는 CD 더하기 AB가 4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3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각각 연립해가지고 CD와 AB 값을 각각 구해주시면 AB는 2분의 1, CD는 2분의 7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BC의 그러면 이제 K 값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얘는 2루트 K니까. 그래서 K 값을 구해 주시면은 16분의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BC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자, K가 16분의 1이니까 제가 Y는 16분의 1을 이렇게 써 넣을게요. 그리고 AB, 그리고 여기가 CD니까 BC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좌표를 상세하게 써주시면은 C 같은 경우는 4분의 5가 나오고, 여기는 4분의 1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BC의 길이를 1이라고 구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 더하기 16분의 1 해가지고 17분의 1을 하시면, 16분의 17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그냥 그렇게 솔직히 어렵지는 않았죠? 네, 할만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23년도 거라서 이제 뭐 2년이나 지났는데 또 낼까? 시험지 보니까 대부분 올해 거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인사이트를 좀 넓히시고 그냥 뭐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38번. 그림과 같이 원점 5를 지나고 4,4면 외점 A를 지나고 막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일단 잘 적어 놨고요, 제가. 그 다음에 꼭지점은 아직 나와 있지가 않고 OCA의 넓이가 6이라고 나와 있으니 OCA의 넓이가 6이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의 길이가 6인 건 알고 있으니 A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겠죠. 2, 뭐시기. 왜냐면 여기가 높이니까 그냥 2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OBD와 OBD는 근데 뭐죠? OBD, 여기의 넓이와 그 다음 DCA의 넓이가 똑같다. DCA의 넓이가 똑같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최상이라는 수학을 풀었다면은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입니다. 네, 6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S1, S2, S3라고 한다면은 S1, S2 더하기 S3가
6이라고 나와 있고, 근데 S1과 S3가 똑같으니까 3 대신에 1 써도 어차피 6인 거는 확실하고 1 더하기 여기 부분의 넓이가 그냥 6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럼 밑변의 길이가 5니까 높이는 당연히 제가 마이너스 5분의 12가 나오겠죠. 높이는 5분의 10이고 A 좌표는 마이너스 5분의 10이고,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도 2일 거고 여기 X좌표는 4일 거고, 이런 식으로도 파악을 해주셔서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F10 값을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문제 읽으면서 표시를 쫙쫙 하면서 갈게요. 양수 A에 대해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다. 대칭 축이라고 이제 나와 있죠. 꼭지점이니까. 그리고 B는 1, 0이다. 그러면 요 그래프만 봤을 때 마이너스 3을 대칭으로 하고 있으니 여기서 여기까지는 4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4칸이니까 마이너스 7을 잘 써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gx는 꼭지점이 3, 3이래요. 자, 그 다음 뭐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 0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ABCD의 넓이가 16이다. ABCD를 뭐 잘 표시한다 치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을 거고, 얘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X축에 의해서 삼각형 2개로 잘 절단되어 있으니 그냥 삼각형 각각의 넓이 구해주신 다음에 그냥 끝내시면 되고, 그럼 여기의 길이가 4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3a,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a니까 여기는 2a, 여기는 6a, 즉 8a가 16이다 라고 했으니 a 값은 2라는 거를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을 A에다가 이제 전부 다 2 집어넣어 주시면은 요렇게 될 거고, fx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중식을 꼭지점으로 하고 있으니 fx는 m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빼기 2이다. 그리고 1, 0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7, 0을 집어넣든 m 값을 구해주시면 되고요. m 값은 8분의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gx라는 놈은 3, 6을 그 대칭축으로 하고 쪽지점으로 하고 있으니 gx는 n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플러스 6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얘는 0, 0을 지나고 있으니 n 넣어가지고 n 값을 구해주시게 되면은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그냥 f-1 곱하기 g-3 값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41번 보시면은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fx가 있는데요. 이 x는 1에서 최소값을 가진다고 했으니 여기까지만 읽으시면은 아까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을 거고, 대칭축이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의 그래프만 본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 그리고 나를 읽어보시면 최대값이 0이니까 여기가 0이겠구나.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치면은 첫 번째로 x는 1에서 최소값, 즉 x는 1이 대칭축이 되기 때문에 대칭축에 대한 공식 마이너스 2분의 2a 빼기 b가 몇이라고 나와 있죠? 1이다. 요거 하나 풀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fx의 최대값이 0이라는 거는 f-2 값이 0이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 얘도 각각 풀어주셔가지고 그냥 잘 계산해 주시면 되고, a 값이 4가 나오고 b 값이 6이 나옵니다. 뭐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a 플러스 b 값은 그냥 10이다 라고 해주시면 다 구했네요. 자, 그 다음에 43번이 조금 어렵기는 했었는데, 이게 43번 같은 경우는 6월 거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같은 경우는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0보다 gx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이거를 이제 함수로 그려본다고 치면, 그래프로 그려본다고 치면은 x축을 기준으로 fx는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gx는 위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하는 거랑 그냥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나 조건을 읽어보시면요, k 빼기 2와 k 플러스 2 사이에서요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똑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범위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k 빼기
빼기 2를 여기다 두고 k 플러스 1을 여기다 둔다고 치면은 fx의 최대값과 gx의 최소값이 절대로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같게 만들어준다고 치면은 이 fx라는 놈을 위로 올려서 x축에 잘 붙이시고 gx라는 놈을 잘 내려서 x축에 잘 붙이시면은 y 그 값이 몇으로 0으로서 그 최대 최소값이 똑같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으니 그러면 최대 최소가 똑같다는 것만 보고 fx와 gx는 x축에 잘 접해 있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이 같을 때의 범위가 있는데 그게 k가 0부터 1이래요. 0과 1 사이에서만 똑같대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만약에 0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fx, gx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똑같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 해에다가 이제 1을 한번 넣어본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fx, gx의 최대 최소값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얘가 얘를 그래프 제가 다 지금 범위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뭐 x축은 굳이 y축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안 그리고 자,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자, 여기랑 여기 사이에서 fx, gx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대값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1은 딱 한 칸 옮기시는 거고 그 다음에 3은 여기서 한 칸 앞으로 가시면은 여기 사이에서도 fx, gx의 최대 최소값이 똑같아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보면 어차피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여기랑 여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때문에 그냥 여기 사이에서 fx, gx의 함수값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마지노선이니까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fx, gx의 최대 최소값이 달라야 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내가 fx라는 그래프를 뭐 요렇게 그다음에 gx라는 그래프를 요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치면은 이 범위가 살짝만 벗어나도 fx, gx의 최대 최소값은 달라지는 거 맞죠? 4칸짜리 k 빼기 2와 k 플러스 2에서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럼 이 상황에서는 fx는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대충 아이디어만 좀 소개시켜드리고 최소 차항 개수는 모르니까 m이라 두시고 그 다음에 꼭 대칭축의 x는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거 x축에 접하니까 그냥 0이라고 쓰시면 되고 gx 값은 n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선생님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gx가 여기 있고요. fx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조건을 보시면 fx가 0이 되는 실근의 합이 0 음수래요. 그러면 fx가 요 놈인데 여기서의 실근은 3이거든요. x축과 만나는 그러면은 얘는 양수니까 다조건에 만족시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파란색 그래프는 땡탈락 처리해 주시면 되고 fx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을 대칭축으로 가지는 그래서 f1 넣어서 마이너스 m 값 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x도 g1 값이 나와 있으니까 1 넣어서 n 값 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거 g3 더하기 g11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나올 가능성은 99% 적어요. 없어요. 1%예요. 일단 첫 번째로 어렵고요. 이거 45분짜리 시험에 낼 만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6월께 나온 적이 없습니다. 나온 적이 없고 그래도 인사이트를 좀 기르시라고 제가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3, 4번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3번, 44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번 연도 3월에 나온 거기 때문에 좀 잘 준비를 해 가셔야 될 거예요. 낸다면 이겁니다. 낸다면 이거고요. y좌표가 서로 같고 1, 4, 5년이 있는 두 점 A, B를 지나는 y는 마이너스 y는 자, 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얘를 마이너스 AX로 묶을게요. 공통인수. 그러면은 X 빼기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0,0을 지나고 여기는 8,0을 지나겠다라고 써주시고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C라고 한다. 0과 8을 X축과 만나니까 대칭축은 당연히 4가 될 거고 요 C의 X좌표는 4, 뭐식이다 라고 써주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좀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하자. 4,0 하나. 그 다음 D를 지나고 BC와 평행한 직선이, 일단 A, B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D를 지나고 BC랑 평행한 직선이 이차 함수와 다시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다. 첫 번째, 평행선이 등장했습니다. 이차 함수에서 평행선 등장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평행선을 배운 거 별거 없어요. 평행선을 배운 거면은 첫 번째, 얻값. 평행선이 나왔다면은 관통하는 직선을 잘 찾으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각도를 잘 옮겨가지고 힌트를 얻거나 뭐 그렇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숨겨진 삼각형이죠. 평행선 안에서 삼각형을 마구마구 옮겨도 넓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이용해서 뭐 문제를 풀 수도 있다라는 거를 평행선이 등장하자마자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삼각형 CAB의 넓이와 CEB의 넓이는 2대 5다. CAB의 넓이를 제가 한번 표시를 해본다고 치면은 여기의 넓이랑요, 그 다음에 CED, B군요. 우와, 얘랑 얘의 넓이가 2대 5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지금 당장 비교하기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평행선 안에 갇혀있는 CEB라는 삼각형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대가리 잡고 여기까지 옮긴다고 치면은 삼각형은 이런 식으로 바뀔 거고, 이제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비가 2대 5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는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삼각형을 여기로 대칭시킨다고 치면은 최종적으로 CAD라는 삼각형이 될 거고, 그리고 이 삼각형은 또한 대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잘 쪼갠다고 치면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1대 5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하실 수 있겠나요? 자, 그럼 1대 5니까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칸, 여기의 길이를 4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OD의 넓이가 12래요. AOD의 넓이가 12고 여기에 길이가 4라고 나와 있으니 그러면 높이는 몇이겠다? 당연히 6이겠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이다. 자, 4칸. 4칸짜리가 실제 값이 6이래요. 그러면 한 칸 값은 2분의 3이겠죠. 자, 그러면 6에다가 2분의 3 더하시면은 2분의 15, C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끝났죠? 뭐, fx의 그것 값 구하는 거니까. 자, fx에 대한 식을 제가 이렇게 다시 쓰겠습니다. 0,8을 지나니까요. fx는 뭐, a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8이다. 근데 얘가 어디를 지나다? 4,2분의 15를 지난다 해가지고 A값 구해주시면 되고요. A값은 32분의 12가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2차 함수 문제를 풀 때 솔직히 뭐 그 2차 함수의 성질, 대칭성, 기하적 특징이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평행선이 등장 또는 다른 개념이 등장을 하시면 그거를 어떻게 먹으면서 나갈 수가 있는가까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훈련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그냥 노력이 답이다.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바로바로 나오겠죠. 유론이 연결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4번 한번 보고 진짜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이창의 개수가 음수인 fx의 그래프는 3,6을 지나고 꼭지점이 1,4분면 2에 있다. 자, 그러면 하고 제가 이렇게 그냥 fx 그리고요. 그리고 뭐 1,4분면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꼭지점이 뭐 양수다. 요 정도까지밖에 파악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x축, y축을 그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 3,6을 지난대요. A 또한 어디다가 잡아야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 일단 나중에 잘못 나오면은 다시 잡자라고 하면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잡아놓겠습니다. 그 다음 fx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한다. 근데 B에서
맨 마지막 줄 보시면 y좌표는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라고 했으니 y축을 이런 식으로 잡고 b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x축은 당연히 여기에 있겠죠. 왜냐하면 b의 y좌표가 6보다는 작고 0보다는 커야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x축과 y축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x축과 만나는 점 중 x좌표가 음수인 점을 C라고 하자. 그럼 여기가 C가 되겠군요. 오케이. 그 다음, A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한다. 아하. 자.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하다. 그리고 이 직선과 AC가 만나는 요 점을 D라고 한다. 그 다음 ABD와 BCD의 넓이 ABD 이 삼각형의 넓이랑 그 다음에 BCD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분의 3이랑 2분의 9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여기의 길이를 모르니까 그냥 A라고 일단 둘게요. 자, 얘 더하기 얘가 6인 거 맞죠? 2분의 3 얘가 2분의 3인가요? 얘가 2분의 3이고 얘가 2분의 9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넓이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요 높이랑 요 높이를 합쳐서 요 A 아유 말 있고요. 자 얘 넓이랑 얘 넓이의 합이 어차피 6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3, 6은 A 곱하기 그 다음에 높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6이라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으니 6 곱하기 2분의 1이다. 따라서 얘는 3a가 될 거고 걔가 6이니까 a 값은 2다 라고 바로 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의 넓이가 2분의 9니까 B의 X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Y좌표를 구할 수가 있고, 얘는 0,2분의 9가 될 거고요. 그리고 C 값을 이제 뭐 구할 수는 없나? 여기 D 값의 좌표를 구할 수가 있죠. 얘는 X좌표가 2, Y좌표가 2분의 9가 되겠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문제를 푸는데 무슨 그 함수 특강인지 아니면 기하 특강인지 모르겠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직선을 그 방정식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점 두 개가 이렇게 잘 나와 있으니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하시면 y는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3이다. 그럼 c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이겠다? 마이너스 1, 0이겠다. 그리고 이제 fx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셔야 되니까 얘를 식을 이렇게 쓰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얘 어쩔 수 없네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2분의 9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0을 지나고 3, 6을 지난다까지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분의 7x 9다라고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가 k니까 그냥 꼭지점 좌표 잘 구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정답은 121이 나오겠습니다. 근데 뭐 좀 더 이제 식 구하는 거에서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을 쉽지만 개념 내용 자체가 좀 어려운 이제 그거를 좀 보여드린다고 치면은 봅시다. 자, 요 fx라는 놈이랑요. 그 다음에 요 주황색 2분의 3x라는 놈이 만나는 점이 3이랑 마이너스 1인 거를 딱 밝혀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fx는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3이다. 여기에 근은 마이너스 1과 3인 거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이항을 할게요. fx
빼기 2분의 3x 빼기 2분의 3은 0인데 요 근이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해 준다고 치면은 뭐 최고차항계수 모르니까 x 플러스 1 그다음에 x 빼기 3이다. 그다음에 얘를 다시 이쪽으로 옮겨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f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0,2분의 9 넣어가지고 으악 해가지고 a 값 구하시고 뭐 이렇게 해주셔도 된다. 얘는 이제 참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좀 마무리를 지었고, 아이고 파이팅 하십시오. 예, 그냥 솔직히 이제 좀 이차 함수를 쓴 것보다 도형을 더 많이 가르친 것 같네요. 예. 파이팅.